예. 지난 시간에 지나서요. 지난번 시간에 연결해서 이제 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온도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항상 광과 온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광이고, 모든 온도나 탄산가스나 습도는 광에 의해서 조건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환경 말고도 제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죠? 우리 환경 설정할 때 작물의 생육. 그러니까 생육을 평가를 해야지만 현재의 환경이 적합한지 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생육 진단을 전혀 못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와 일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보광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서플먼터리 라이트닝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서플이라는 건 뭐예요? 공급되어지는데 이게 주가 아니에요. 서브예요, 항상. 서브적인, 그러니까 서브 서플먼트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브, 보조적으로 우리가 보광, 인공광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가 잘못됐는데 인공광 아티피컬 라이팅인데 보광이라는 뜻은 사실은 보조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광을 얘기해요. 서브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는 주광이 아니고 보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어때요? 보광등을 설치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는 평년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진 건 그 보광이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걔가 주광이라고 하면은 인공광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주광으로 우리가 농실을 조절한다고 하면은 그 약광이랑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것들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보광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인공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이건 뭘까요? 고압 나트륨 등으로 보이죠. 이것들이 고압 나트륨으로 보이고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현재 고압 나트륨 등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볼 때 고압 나트륨 등을 볼 때 주의사항을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와트만 확인하면 돼요. 와트만 확인하면 되고 저희가 이제 보광등을 설치할 때 저희가 권장사항은 최하 6m, 권장은 6.5m 이상을 우리가 확보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5m 이상을 띄우라고 해요. 그래서 1.5m를 띄워야 그 광으로부터 그 잎이 타지도 않고요. 두 번째, 빛이 골고루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붙어버리면은 그 등 아래 그 식물들은 광을 잘 받는 반면에 거기서 1m만 벗어나도 보통 이제 광이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광의 분포가 떨어지거든요. 보통 이 보광등이 보시게 되면 이게 몇 미터 가는 것 같아요, 여기요? 저 2m예요, 2m. 예, 그 다음에 이 간격은 얼마예요? 보와 보간격이죠. 그럼 4m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2m 곱하기 4m 되면은 그 생각보다 그 광의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고압 나트륨 같은 경우는 보통 1kW짜리 등을 쓰거든요. 1kW짜리를 쓰니까 1.5m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다 타겠죠, 당연히요. 그 다음에 또 하다가 1.5m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이 골고루 번지지 않겠죠. 밑에만 집중적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붙여놓으면요. 그래서 이제 보광이라는 거는 계절이나 지역, 작물에 따라 자연광으로 적정 광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인공광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광이 사용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광도 지난 시간에 말했던 보광과 뭐라고 했어요? 전조라고 했죠. 전조는 뭐예요? 보광은 에너지의 개념, 그러니까 부족한 광량을 보충하는 와트, 파 같은 에너지의 개념이 도입된 것들이고 일장 조정을 이거는 광과 물론 광에 그 세긴 있어야 돼, 휘도 같은 거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고 식물이 이 보광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에 사용되지만 이 일장 조정용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단지 내가 꽃을 필 건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장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죠. 보통 일장 조정용 같은 경우 등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 화훼 농장에서 이런 것들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광하는 곳이 아직까지 뭐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거의 아직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식물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직 농장이라고 불리는 공장에서는 당연히 광이 외부의 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보조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광을 사용하는 100% 인공광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광등을 할 때 제 참고로 하나 이제 작물 특성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럽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핀란드나 이쪽에도 보게 되면은 광이
그 네덜란드보다 더 없는 지역이거든요. 핀란드라는 이런 지역들이. 근데 거기서 토마토는 수입해서 어느 정도 먹는데 거기서 오이는 생산하더라고. 그러니까 오이가 보강 등의 효과가 토마토보다도 높아요. 왜 높을까요? 일단 토마토는 건물중이 3에서 5%가 돼요. 품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오이는 1%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광합성량으로 오이가 토마토에 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를 더 수확할 수가 있죠. 굉장히 보온 효과가 좋은 것들이 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딸기에서도 보강등을 하라고 자꾸 방송에서 어떤 분이 나오는데, 유럽에서도 아직 보강등을 딸기에서 적용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먼저 하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오이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데서는 오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에 관련해서는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 퀘션 마크. 이게 이득인가? 이득을 볼 때도 있고 손대도 볼 때도 있으니까 아직 퀘션 마크 박혀 있고, 또 딸기 같은 경우는 아예 하지 않는 거 보면은 아직도 딸기에 대해서는 거의 신뢰가 아직 그 보강적인 효과가 아직 그렇게 밝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딸기가 환경에 좀 둔감한 것도 있고요. 오이 같은 경우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누적 광량을 건재한, 그러니까 우리가 1600에서 1800줄 사이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뭐 딸기는 1200줄만 돼도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광이 뭐 토마토나 오이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만 돼도 되고, 그리고 또 그 시기가 또 추운 시기잖아요. 춥다 보니까 춥다는 얘기는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또 일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마토나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지금 현재 오이는 공통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괜찮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 딸기는 아예 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 장점은 이제 우리가 일사량 부족에 의한 그 생육장에 발생하는데 그 영향이 오래가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서 1, 2하방 정도 건너뛰는 건 올해 굉장히 흔했어요. 올해 뭐 여기는 다행히도 김제농장 같은 경우는 하방 건너뛰기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일반 비닐오실 같은 경우는 보통 하방 건너뛰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나마 보강등을 설치했던,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보강등을 설치했던 집에서는 그래도 착보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착보가 됐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 광합성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는 병해충, 그러니까 병해라든가 곰팡이병에서도 취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이 보강등의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강등의 경쟁력이 뛰어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몇 가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강등이 과연 경제성에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황을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는 보강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이득이거든요. 왜? 그 과체류 가격 값이 상당히 뛰어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의 상승 속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과체류 가격이 엄청 그냥 거의 2배 정도, 평년에 한 2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5배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또 얘기가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던 것 중에 사례가 보면은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과체류 가격이 아마 우리가 추정할 때 한 토마토는 3,000원에서 고정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오이 같은 경우도 킬로그램당 한 1,800원에서 2,000원 정도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평균가가 상향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오이 1,200원, 1,300원, 토마토 1,800원에서 2,000원, 2,200원대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보다 한 30%가 올라간 가격이 이제 앞으로는 고정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재작년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재작년도 이득이거든요. 보험등을 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마 보강등이 이렇게 과체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아니면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이랬고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보통 생산량이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배까지는 이건 우리가 이제 실험실 데이터로 2배라고 하는데 2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0-30% 정도는 오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20-30% 정도까지는. 왜냐면 화방을 2화방 정도를 거의 확보하고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절기에도 장마 기간이 불분명하고 6월에서 9월에 우기가 강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9월달 경우 굉장히
비가 계속 내렸거든요. 요 시기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광을 줘서 끊어주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광을 주지 않더라도, 보강을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비가 온다고 하면 중간에 2, 3일 정도만 보강을 해줘도 효과가 좋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가적으로 이 보강등을 하게 되면은 생장점의 온도가 비교적 높은 형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생장점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증산작용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저녁에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부보다 지상부의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상부의 온도를 더 높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이 보강등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복사열에 의해서 아무래도 생장점의 온도가 더 높은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저희 후배된 농장에서 보강등을 한 줄만 설치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와트 센서 갖다가 측정을 해보니 와트가 우리가 유의미한 숫자가 안 나왔거든요. 뭐 5와트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야 5와트가 효과가 있냐?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우리의 결과를 보니까 생장점이 하지 않은 것보다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걸 왜 그랬을까요? 복사열. 그러니까 생장점의 온도가 초저녁에 높으니까 양분의 이동이 잎에서 생장점으로 원활하게 수행하다 보니까요, 생장점이 보다 강한 현상을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육이 좋은데, 요거는 광합성의 총량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생장점의 온도가 높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확인하려고 열화상 카메라를 측정해 보면은 그 한 줄에 설치했던 생장점의 온도가 다른 곳보다 한 1, 2도 정도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더 큰 거, 그 효과가 아니었을까로 우리가 추정했어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5와트가 늘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생장점이 강해질 정도로 광합성을 더했을까에 대한 거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고압 납땜 등을 이제 썼는데요. 이제 LED 등을 사용한 방법이 특히 이제 인터라이팅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작물 사이에 LED 등을 설치하는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실험실 단계고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가격도 비싸고 이게 아직까지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현재 인터라이팅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게 되면은 인터라이팅 치게 되면은 뭐 와겐니겐이라든가 필립스 쪽에서 이런 인터라이팅에 관한 연구란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실험실 단계, 그 실용화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좀 그런 지금 인터라이팅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강등을 한 곳과 보강하지 않은 곳을 이제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이건 저 지도 교수님의 온실이에요. 보면은 저희가 이제 3개의 동이 있는데, 한 개의 동은 보강등이 설치되어 있고, 한 개의 동은, 그러니까 2개의 동은 보강등이 설치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작년에 이제 마저 한 곳을 더 설치하셨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겨울철에 약광기 통과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 600와트 보강등을 한 거거든요. 여기 교수님의 온실이 칩고가 이제 6m밖에 안 되다 보니까 1kW를 설치하게 되면 조금 이제 생장점이 탄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서 600와트를 설치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생장점이 딱 봐도 딱 전체가 돌봤을 때 생장점이 보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봤을 때 보라색 자택을 띠고 있잖아요. 이 자택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광합성 양분에 여력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생장점이 뒤틀림 현상이 보이죠. 이 뒤틀렸다는 얘기는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뒤틀림이거든요. 이건 봄에 볼 수 있는 증상인데, 이 뒤틀림 현상도 보게 되면은 이 정도면은 광합성의 여력이 있고 온도를 좀 더 높게 관리해도 착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가 보시는 반면에, 저쪽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주간온도 떨어뜨리라는 결정을 내리거든요. 저렇게 되면 그러면은 얘는 주간온도를 높이고 쟤는 주간온도를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 보강등을 한 이쪽 구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화방의 전개 속도가 보다 빨라짐으로써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생산량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화방이거든요. 화방 곱하기 과일 곱하기 과일의 평균 무게예요. 과일수. 그러면은 여기서 화방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이쪽보다 얘는 예를 들어서 주가 온도를 뭐 28도에서 30도까지 유지하고,
저기 요거 같은 경우 주가 최고 온도를 22, 3도까지 유지한다고 하면은 평균 온도에서 한 2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화방의 전개 속도에서는 보통 2, 3일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3일 누적되면 얘가 4화방 나올 때는 3화방 나와버려요. 그럼 이건 토마토만 그런 게 아니라 오이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마디수가 오디는 마디수잖아요. 마디수의 전개 속도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강등 효과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근데 보강등이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보강등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효과가 올해같이 가격이 좋을 때는 해야 될 것 같구나 정도가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요새 초기 투자비에서 얘기를 할 때 이 투자비가 우리가 고압 나트륨을 쓸 때는 1헥타 정도에 설치할 때 한 3, 4억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LED 쓸 경우에는 한 7억 정도가 들어가요. 1헥타에. 그리고 우리 전기요금이 이 자료를 만들 때, 이 책을 만들 때 기준으로 쳤을 때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1,400에서 1,500 정도 보강등의 전기요금이 1헥타에 700kW를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 이 정도 추가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전등이 조심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러니까 고압 나트륨을 현장을 가봐 확인해 보니까 전기선이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강등을 설치하는 곳이 저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에서 매우 강하고 그런 것들 비질을 그런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일반 전선을 사용하다 실내용 전선 사용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화재 위험성도 노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농업에서 쓰는 전선이 아니라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도 전문 용어를 모르겠어요. 이제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 얘기가 잘못된 전선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강등을 설치한 농장에 야간에 올라가서 전선의 온도를 측정해 보면은 한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제나 불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전선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농업용 전기 하시는 말고 산업용 전기 하시는 분들하고 문의를 해보셔갖고 전선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농업 전기 하시는 분들이 약간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덜 하셨나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보강등을 설치하게 되면은 전기값이 1,200, 300이 들어가지만 전기요금이 근데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보강등을 쓰는 시기가 시점이 보통 우리가 해지기 1시간 전 아니면 해 뜨기 한 2시간 전에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700kW 정도를 보강등을 쓰게 되면은 한 300kW의 추가 에너지만 공급을 하면은 1헥타를 버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요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난방을 한 시기에는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보강등에 있는 열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아래쪽의 문제예요. 행장점의 온도가 높은 반면에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아래쪽의 온도가 낮은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입 시 고려사항에서 제일 주의 기준 전등을 위해 설치할 경우에는 작물의 윗부분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윗부분의 고열에 의해 고온 및 건조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래서 충분히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열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빛 자체로도 식물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1.5m를 LED가 그죠? 고압 나트륨 같은 건 무조건 띄우라고 하거든요. 1.5m 이상들을. 그다음에 이 보강과 일사량 광활을 고려해서 환경 제어를 할 수 있는 복합 환경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부 광량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출 전 같은 경우에는 일출 전 예를 들어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일출 일어나면서 예를 들어서 300W가 되면 꺼져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 수가 있어야 효과적이고 또 하나가 이 보강등하고 온수 보일러 설정을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강등이 켜진 시점에서는 온수 보일러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굳이 높게 공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왜냐면 온수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보강등을 쓰는 시점이 아침에 새벽에 일출절 2시간부터 사용한다고 쳐요. 6시에 일출이 되고 있으면은 4시에 보강등이 켜지는 순간부터는 온수가 60도가 아니라 외부 온도가 15도일 때 55도에 60도의 불을 외부 온도가 10도일 때 영하 10도일 때 60도의 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45도나 50도로 떨어뜨려 공급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그 약한 광량은 도장을 초래하는데 오히려 나쁨으로 충분한 광량을 공급시켜야 된다. 이게 세 번째 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면 광이 모질라요. 여기 세 번째가 될까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도장을 초래한다는 거는 오히려 약한 광들은 잠을 깨워버리거든요.